안녕하세요. 손품을 판 것들을 어떻게 해서 발품을 팔러 가느냐 이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손품 파는 건 하겠는데 해석을 다 못 하겠어. 뭐 요게 이제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포항을 어떻게 물건 분석하느냐인데, 이게 물건 분석하기가 포항이 지금 난이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왜냐면 상권이 너무 많아 지금. 그래요? 익산이고 전주도 군산이고 뭐 한 개, 두 개, 뭐 많으면 세 개 정도인데 여기 지금 상권이 6개여가지고 북구랑 남구가 있고 매출이 둘 다 좋았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느낌이 안 좋았죠. 이번에 많이 가겠구나. 이거 만만치 않은데 왜 이렇게 매출이 높지? 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 19억 중에 모텔이 11억, 그리고 남구는 14억 중에 13억이 모텔. 그래서 사실은 구별로만 봤을 때는 북구가 훨씬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남구가 더 매출이 높네, 모텔 하기에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오늘 저희가 이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이제 돌 거예요. 포항의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빨간색과 노란색이 북구에서 1순위부터 12위가 빨간색, 11위부터 22위가 노란색이었고요. 남구에서는 진한 초록색이 1위에서 10위, 흐린 초록색이 11위에서 22위를 제가 이제 쭉 지도를 그렸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권이란 게 한눈에 딱 보이죠. 저희가 포항을 한 번도 안 왔어도 포항의 1등부터 20등들은 요즘에 어딘가에 있구나, 여기를 한 바퀴 돌아봐야겠네라는 감이 이제 딱 잡히죠. 맨 위에 있는 현재 저희가 여기 지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를 보면 경쟁업소는 32개에다가 월 평균이 1,800. 포항시 전반보다 훨씬 올라가니까 매출상으로는 여기가 제일 좋죠. 예, 그렇죠. 네. 아주 좋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09시부터 14시까지 이게 대실할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이제 두 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보려고 하는 것들이 대실 비율이 어떠냐, 제가 여러 상권을 비교했을 때 뭐 여기는 4.6이었고 20, 30대 비율이 26.5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유동인구 비율이 있잖아요. 아까는 숙박 비율이 20, 30대가 26이었는데 여기는 유동인구는 20, 30대가 20%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오는 유동인구보다 숙박을 20, 30대들이 한 6% 정도 더 하러 오네, 굳이 찾아오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지방 모텔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그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상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상권을 서울, 수도권, 지방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자료 중 한 페이지를 보시면 포항 안에서도 리모델링 한 곳과 안 한 곳의 평당가가 상권마다 다 다르고 상권 매출 규모가 동 단위로 다 다릅니다. 포항에서 모텔 하는 거 어때요? 수도권에서 어때요? 이런 질문이 무의미한 질문인지 느낌이 오셨나요? 50장의 손품 자료를 수강생분들에게 설명드렸으니 포항 임장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저 같은 경우 포항 임장을 볼 거다라고 하면은 얘를 키시면 지도에 표기가 될 거예요. 성수기 때는 얘네랑 경쟁이 안 돼요. 가격이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비수기 때 같이 모텔하고 같이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호텔들이 관광지인데 막 여러 개가 있다, 그럼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한 평당 3천 중반대 토지로 하는 거거든요. 수지 분석기 돌리면은 얘가 얼마 나올지 뻔히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얼마 하고 18억에서 10억 리모델링 했다 하고 하더라도 28억이고 28억에 해서 30억에 했으면 10억 남겼잖아요. 네네네. 네, 잘하셨는데. 좋죠. 20대들이 여기 제일 없겠네요 했던 데가 여기예요. 와 보시니까 이제 느낌이 오실 것 같고, 예. 근데 평당가로는 여기가 더 높았었잖아요. 예. 옛날에 또- 보나봐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토지가는 여기가 높은 편이었잖아요. 아까 0일 때 다음으로 여기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때는 여기가 높은데 20, 30대는 안 오고, 그런 상권이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금 여관을 리모델링해서 엑시트를 했다. 18년도에 여기어때로 리모델링하고 20년도에 18억 6천에 엑시트를 했어요. 350평 정도 했으니까 한 6, 7억 정도, 그냥 넉넉히 7억 썼다라고 해도 6억에 매입해서 7억 리모델링 바르고 13억에 해서 18억 6천에 엑시트 했으면 우리도 잘하신 건데? 여기에서는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한 거죠. 16년도에 47억에 샀던 분이 경매로 날리셨어요. 이거를 47억에 사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닌데? 47억에 사셔서 이걸 날리셨고, 얼마나 그래서 감정가가 50억이 됐던 거를 23억에 낙찰을 개인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이렇게 쭉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23억에서 대출을 얼마 일으켰을까요? 30억? 40억
45억. 45억이요. 45억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18억 대출 받고 지금 올 리모델링 현금으로 하고 계십니다. 현금으로? 아 그러니까 제가 23억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냥 18억 아, 경락잔금 대출만 받고 끝이에요? 그러면 농협에서 경락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로 받으면 리모델링 대출 안 돼요라고 해서 은행 모르면은 이걸 현금으로들 하시고 오늘 보실 텐데 작년 올해 받은 분들 중에 리모델링 대출 받은데 하나도 없고 다 경락 대출 받아서 하고 계세요.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걸 알고 안 모르고는 대출 에쿼티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이거 건물에서도 이미 80% 대출 받으셨으니까 20% 에쿼티 들어갔죠. 네. 올 리모델링 현금으로 하죠. 이게 차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현금을 얼마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가 87년도 건물을 시행사한테 판 거예요. 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을까요? 퀴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어요. 아, 그럼요. 정답입니다. 대지 면적은 54. 네, 그렇죠. 럭키장. 5억 중반. 5억 중반. 중반에 팔았나? 10억 중반에 팔았다. 네. 2억 5천에 사서요. 진짜요? 12억에 매각을 했어요. 대박이야. 지방 모텔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 여기저기. 아까도 지금 계속 매각사례 보셨잖아요. 네. 16년도에 지방도 된다. 아, 이분은 얼마나 좋겠어요. 2억 5천짜리, 그 에쿼티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2억 5천에 10% 했으면 2,500이고 20% 했으면 5천일 거잖아요. 에쿼티 5천으로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여기 쭉 봤지만, 저기부터, 영일 때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28년에도 그냥 투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멀쩡하고 16년도에 9억에 사서 19년도에 브라운 도트로 누가 발랐어요. 19년도에 바르고서는 25년도에 경매로 날렸어요. 상권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약간 떨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9억에 산 것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죠. 브라운 도트라는 거를 또 바른 것도 보면은 매수가도 적정했고 리모델링도 잘했다 라고 했는데도 안 됐다. 19년도에 해서 25년도에 날렸다. 얼마에 날린 날린 거는 51억에 재감정이 됐고 법인이 29억에 퍼갔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면서 최종으로 제가 1, 2, 3등 여기다라고 찍어 놨었는데 주차장 보면서 여기 더 파야겠네 라는데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도는 거고, 네네네. 여기보다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한 대가 땅값이 더 비싸게 매각됐었잖아요. 네. 네. 그럼 어디서 운영하시게 됐어요? 아까 2번, 3번? 왜? 땅값 더 비싸게 엑시탈 비싸게 사셨을 거잖아요, 그만큼. 네. 근데 장사하기가 거기 어려웠을 거잖아요. 머리카락 올려. 이거를 지금 사신 분은 11억에 사신 거고 그 전 분은 23억에 사셔서 11억에 했으니까 12억을 손에 보고서는 파신 거죠. 근데 지금 11억에 샀는데도 보면 밤에 이제 보면 저희가 1등, 2등, 3등을 안 해도 이제 쭉 그냥 걸으면서 주차를 보면 여기 잘 되네, 못 되네를 그냥 주차장만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11억에 사면 싸게 산 거냐? 싸게 샀죠. 근데 11억에 사서 지금 주차장 이렇게 비면은 저희는 투자할 거냐? 여기 상권이 나쁘냐? 여기가 지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럼 이 상권이 어디까지 먹히는 동네냐? 그럼 나는 어디쯤에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여기 이제 보시면서 파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를 진짜 이거보다 훨씬 더 저기에서 1, 2등 하는, 저희가 이제 가보려고 하는 데보다 1, 2, 3등 하는 데보다 끌어당기려고 여기를 훨씬 더 리모델링 많이 하던지, 네. 이제 그런 취사 선택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유흥주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흥주점도 글로 안 가는 상권인 거예요. 모텔뿐만 아니라 유흥주점도 거기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들 놀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잘 되는 데가 지금 요거 하나, 저쪽에 여기가 이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영일 때 보고서는 그 중간에 쭉 올 때 프랜차이즈 브라운 도트나 이런 것들 빼고서는 사실 여기는 지금 프랜차이즈 하나도 없잖아요. 저쪽에 얌 빼고. 근데도 영일 때 느낌에 이렇게 세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서 보이잖아요. 테라스 있는 네.
근데 저희가 여기가 이제 상권 조사했을 때 20, 30대들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역시나 오니까 제가 20대라고 해도 아까 시장 쪽에서 안 가고 여기 올 것 같거든요. 여기 벌써 커플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를 날렸고 25년도에 12억 감정가를 9억에 사셨어요 다시. 잘 사셨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쭉 돌았잖아요. 저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를 20, 30대 애들이 여기서 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역전 할매도 없고 호프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 20, 30대 애들은 어디서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지 해서 예. 카카오에서 주점에서 역전 할매든 주점 저희가 숙박업 찾으면 나오듯이 주점 찾으면 또 나오거든요. 그거 찾아서 그쪽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터미널 바로 위 쌍용 사거리에 술집이 몰려 있었고 포항의 젊은 남녀들이 모두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1박 2일의 임장 여행의 첫날을 7시간 강행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모텔은 매수 가격, 상권, 리모델링 기획 등 여러 요소가 적용되는 투자입니다. 빌라 사실 때도 임장을 하는데 건물을 사무실에 앉아서 브리핑 받고 살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어려운 선택은 쉬운 삶을, 쉬운 선택은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